도와주는 게 채무 파산 회생보다 훨씬 좋은 정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제 말씀 들어주셔서 할 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큰절 드리겠습니다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안 보여요. 정말 고맙습니다. 네,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해수부의 정책 변경 때문에 엄청나게 빚을 지게 되겠다.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. 아니 죄송하지만 자, 이제 마이크를 거기까지만 그렇게 서로 뺏으시면 안 되고요. 네, 이제 그만 마이크는 협조해 주시면 그만. 감사드리겠습니다. 진행 요원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쨌든 제가 드리던 말씀을 마저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듣는데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뭐 그럼 밤새도 제 임기 내내 들어도 다 못할 거예요. 예? 밤새고 싶다고요? 예, 저는 못해요. 바빠서. 어쨌든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면 어쨌든 국가기관 이전 문제는 이 해수부 이전 문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그건 부산으로서는 4월이 걸린 생존의 문제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저는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 개인은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원을 배분할 때도 내가 이거 쉽게 말 100원밖에 없는데 이거를 첫째한테 피아노를 가르칠까? 둘째한테 태권도를 가르칠까? 이런 거 선택해야 되잖아요. 근데 첫째는 피아노에 별로 소질이 없어요. 학원을 싶어 하는데 아무리 해도 도저히 소질이 없어요. 근데 둘째는 태권도에 엄청난 소질이 있어요. 근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럼 어디다가 해야 돼요? 둘째한테 해야지. 또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죠. 근데 예를 들어 국가기관 이전 문제도 뭐 가능한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또 여기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북극 항로 개척 문제라든지 또는 항만도시, 항만업 육성이라든지 또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정말로 어려운 특수한 상황. 그런데 이게 해수부 이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대전, 세종 여기 있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이 크단 말이에요. 그러면 좀 이해를 구하고 좀 비판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뭐 대전, 세종, 충청에 뭐 엄청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또 필요한 정책들은 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. 아쉬움이 빨리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아쉬운 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일부러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. 이제 대전, 세종, 충청의 주요 현안들도 한번 챙겨보고 또 이런 기회에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. 또 그냥 뜬금없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마이크 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.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걸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주주의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토론을 안 해요. 논쟁을 해야 됩니다.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걸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 학교 다닐 때 하는 게 제일 좋죠. 근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도 토론이 기본인데 맨날 멱살 잡고 싸우기부터 먼저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도 아주 혐오하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?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이 나라 운명을 정하지 않습니까? 우리 경험했잖아요. 근데 그 중요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외면해요. 정치하면 딱 떠오르는 게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저질스럽고 막 뇌물이나 받고 막 이런 게 먼저 떠오르니까 다 외면하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의도를 가진 반칙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또 우세를 점하는 이 비정상적인 정치가 됐단 말이에요.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저는 국민들이 공통의 의제를 놓고 토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고 토론해서 합리적 결론에 동의하고 또 양보하고
이걸 일상적으로 좀 우리가 해놔야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. 정치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보기에 따라서 뭐 아마 누가 그럴 겁니다. 대통령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기 저 멀리 가가지고 저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저 아까운 시간 쓰면서 저 그냥 뭐 민원 서류로 받으면 될 일을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러나 저는 이것조차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할 말을 또 해보고 또 연습도 해보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의견 내고 또 자기가 주장하고 관철하고 싶었던 것도 아, 저 상대방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타당한 면도 있네 라고 하면서 또 양보하고 후퇴하고 이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. 매우 난삽한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저분이 아까부터 계속 저러시던데 우리 저분의 1분 이내의 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1분입니다. 1분. 딱 1분. 네. 네, 1분 만에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는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뵙기 위해 찾아온 주민 김은주라고 합니다. 저는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러 이 자리까지 찾아왔습니다.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들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. 우리는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대전 충청 지역이 바로